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날짜는 모르겠으나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에서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인 불장에 대한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인위적인 유동성 장세가 좀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 신생 코인들이나 이런 애들이 좀 주된 유동성이 펌프 덤프가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나온 것도 있고 거의 다 와가는데 이 트리거가 뭐가 될지를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지난번에 기준금리를 호재가 나왔는데 하락을 했고 오히려 셧다운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이제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게 사실 동북아시아, 동북아 전쟁 시그널이 가장 큰 트리거가 될 겁니다. 이거 처음 겪어보는 차트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런 것들을 불트랩이라고 하죠. 어, 대형 박스권 내에서 계속 갈듯 말듯 희망 고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원래 비트 차트랑 비교를 해보면 1만 달러로 갔어야 됐는데 지금 어중간하게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트리거가 하나 있다. 트리거. 트리거가 터지는 순간 추세는 바로 꺾일 겁니다. 어디 선에서 멈출지 모르겠지만 추세는 바로 꺾일 거예요. 바로 이렇게 크게 볼까요? 크게 바로 꺾일 겁니다. 처음 겪어보는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때부터는 지금과 같은 이전의 하락의 반등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3차 세계대전 시작이니까 반등도 뭐 시원하게 오겠죠. 시원하게. 어.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다. 이 기간 동안이 사실 3차 세계대전 WW3의 기간일 수도 있고 이거 아마 암호화폐 시장에서 먼저 시그널을 줄 겁니다. 지금이 일시적 평화의 마지막 구간이에요. 일시적 평화. 일시적 평화의 마지막 구간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냐면 일단 최근에도 그렇고 미중 무역 합의에서 사실상 이제 틱톡도 지분을 인수를 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미국에 대미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에이펙에서 미중이 만나겠다 사실 이제 핵심적인 그래서 이제 10월 29일쯤인 29일이었나 언제쯤 만나기로 했죠. 자, 이런 상황이면은 전 세계가 일단 단기적으로 평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도 뭔가 인질 합의된 것 같기도 하고 석방해주기로 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무장단체를 해체를 요구를 할 겁니다. 어, 하마스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문제인 게 팔레스타인에서 국가 단위를 인정을 해주냐.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무장단체 해체를 하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른 변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노스코리아입니다. 지금 북한. 지금 전 세계 정세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이러니하게 북한입니다. 지금 노스코리아예요. 여기가 가장 큽니다. 증시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지역인데 이미 일본에서는 우파 진영의 총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총리로 당선 확정이죠, 사실상. 자, 근데 흔히들 말하는 극우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들 요즘 쓰잖아요. 그냥 우파라고 할게요. 특히나 예를 들어 극우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극보수주의는 사실 자국민이 우선주의거든요. 1순위가 자국민이고 2순위 일단 2순위는 뭐 이제 예를 들어 어젠다도 반이민법 불법 체류자들 추방을 시켜버리고 예를 들어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으면 우리도 방어를 강경하게 막강하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극보수주의가 사실. 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반중과 당연히 반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친미를 하겠죠. 사실. 그리고 지금 이제 진영을 따지면은 친 극보수주의가 사실 일본이랑 지금 미국이잖아요. 일본 미국. 그래서 극보수주의만 서로 따로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제 어느 정도 구도가 그려지죠. 자, 근데 이게 결국에는 3차 세계대전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반북이고 반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반도가 만약에 먹히게 됐을 때 일본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동북아시아 전쟁에 서포트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강력하게 싸웠던 일본과 미국의 태평양 전쟁은 이제는 잊어버리고 강력한 동맹으로 이제는 태평양 전쟁 지역이 아닌 동북아시아로 이게 영토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시 체제로 딱 이제 시작이 딱 터지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일본과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건데 약간의 이게 하이브리드로 연장이 돼가지고 새로운 그 메로나가 발생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갈 수는 있고 뭐 6월 달이나 5월 달에 그런 전조 증상을 많이 좀 이제 보여주긴 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을 겪고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군부 세력인 노스코리아 측에서 먼저 시그널을 딱 걸어주는 게 아마 화이트 세력과 블랙 세력들의 이제 진영 싸움에서 오히려 이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보다는. 근데 뭐 길어져가지고 뭐 이제 2026년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10월 달이 굉장히 좀 유력해 보이네. 10월 달 굉장히 좀 유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고 단기적으로 단타장인 것 같아요. 이거를 불장의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일단 가격 측면에서도 딱 이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IMF랑 이런 것들처럼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IMF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전쟁을 겪을 것 같다. 전쟁을 겪는데 여기서 IMF나 기존의 원화 가치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그 불안정성이 결국에는 위험 자산이나 이런 것들로 흡수되는 유동성이 나오면은 비트코인은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전쟁 상황은 그게 정반대가 될 거예요. 완전 달라질 겁니다. 근데 차트상으로만 딱 봤을 때는 이거 완전 불트랩이에요. 뭔가 뛰어넘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박스권에서 맴돌다가 결국에 엄청 크게 플래그가 딱 꺾이면은 바로 그냥 크게 꺾일 차트입니다, 이거. 근데 이 크게 꺾일 차트가 제로가 될 만한 게 동북아시아 전쟁밖에 없어요. 러시아랑 나토 전쟁 그거는 후순입니다. 물론 거기도 차례차례 가겠는데 나토의 총재님이 말씀하셨나? 그 어쨌든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하면 중국은 대만을 공격을 같이 한다. 물론 이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까지는 얘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어쨌든 추석 전날에 성명이 나왔죠. 안전할 수 있겠는가? 안전할 수 있냐고 경고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면은 지금 오히려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상황이면 북한에서 그렇게 도발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군부 세력들이 입김을 좀 넣어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북한이 저런 식으로 도발을 했을 때 양상은 두 개가 될 겁니다. 진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진짜 경고. 요즘 전쟁은 진짜 경고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진짜 경고를 했어요. 진짜 경고하고 진짜 날까 말까 했는데 진짜 났어요. 진짜 경고. 두 번째는 주한미군 보강하세요. 이런 명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자권 회수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F-35랑 이런 최신 전투기 기존의 전투기 가격이 예를 들어 3천억이면 F-35는 거의 한 3조 될 거예요. 10배 차이가 납니다. 구형에서 신식으로 바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강하고 리퍼 부대, 드론 부대랑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보안을 좀 이제 강력하게 넣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시가 안 된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전쟁 수행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도 이제 결제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방위비를 인상하고 이런 과정들 그냥 패스하고 만약에 북한의 도발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장비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되 뭐 아니면 그거를 뭐 이제 대여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한반도 상황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베네수엘라도 봐야 돼요. 베네수엘라 여기 다 집결했어요 지금 전략 자산들이 미국 그리고 여기 멕시코도 있단 말이죠.
자, 다 직결하고 여기서 미국에서 두 가지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뭐 할 수는 있겠는데 한반도를 온전히 100% 보기 힘들다 이 말이죠. 하지만 방산 수출 5위라는 국방 그 전 세계 국방 5위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왔을 때 그러면 한국은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막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미국 쪽에서도. 그럼 이걸 막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미국에서는 미국 나름대로 그쪽을 신경을 쓰고 한국에서도 신경을 쓰다가 나중에 엄청 만약에 최대한 처음에는 맞겠죠. 처음에는 맞겠는데 엄청 힘들어지면 그때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더 크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상되는 구조는 그렇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시그널은 지금은 골드 가격도 골드 가격인데 이더리움 보세요.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이 어느 순간 꺾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어느 순간 꺾이는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막 미치도록 이렇게 갈 것 같진 않아요. 꺾일 건데 차트상으로 꺾여요. 이거 꺾이는데 언제 꺾일지 모른다. 근데 이제 꺾이는데 한 번에 꺾이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아마 그게 시그널이 될 거다. 한 번에 꺾인다.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매도할 틈도 없이 한 번에 이거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되고 추석 기념 브리핑이었습니다.